자, 이렇게 해서 심볼을 이렇게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등록과 동시에 인스턴스가 됐잖아요. 얘는 딜리트 눌러서 지우셔도 돼요. 예, 요거는 지우셔도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다시 스와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요 배경 들어가는데 이 배경에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 메쉬를 먼저 찾으시는 거예요. 예, 메쉬를 먼저 찾으시는 거예요. 자, 이 메쉬는 색깔이 지금 하얀색하고 검정색은 입력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기본으로 스와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하나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얘는 구태여 스와치에다가 등록을 안 해도 됩니다.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 배경을 넣기 위해서 M 눌러서 사각형 선택하시고요. 바탕화면 클릭해서 이번에는 수치로 얘를 써야겠죠. 210에 탭 200 엔터 눌러서 이렇게 사각형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메쉬를 입력할 때는 짙은 색상이 지금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F6 컬러 패널 CMYK 모드에서 C70에 M40이라고 하는 이 색깔을 이렇게 집어 넣습니다. 그 다음에 Shift F7 눌러서 얼라인 패널에서 얼라인 to 아트보드라고 하는 거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수직으로, 그 다음에 용지의 상단으로 라고 하는 이 버튼 두 개를 눌러서 이 박스를 상단 중앙에 위치시키시면 되겠죠. 자, 야,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예. 아무튼 얘를 이렇게 넣어 놓고요. 얘를 이렇게 넣어 놓고 그 다음에 밝은 색상이죠. 얘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색깔 바꾸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바탕을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색깔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메쉬라고 하는 도구 선택해야겠죠. 메쉬 툴 선택하시고요. 여기에다가 대고 이렇게 위치 보시면서 한 번, 그 다음에 위치 보면서 두 번,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하시려면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요 앵커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앵커 선택하시고요. C70에 M40. 자, 이렇게 앵커 포인트 위에 위치에다가 다시 한번 색깔을 입력해 주셔도 조금 더 정확하게 얘를 만드실 수가 있죠. 물론 이 앵커 포인트의 위치를 내가 이렇게 끌어서 얘를 수정하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핸들을 이렇게 잡아서 이런 색상들을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크게 만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얘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요 앵커 위치만 이런 식으로 옮겨서 이런 느낌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것까지 만져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기본 설정 정도로만 마무리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구름 무늬 같은 거를 그려야 되는데 얘는 C10이죠. 그래서 L 눌러서 자, 이렇게 얘를 하나 그려 놓고요. C10 이렇게 그 다음에 V 눌러서 위치만 이렇게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대략 잡아서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얘를
자, 이렇게 복사를 해서 예, 복사를 해서 자, 이렇게 먼저 큰 위치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아 볼게요. 예. 자, 이렇게 잡아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 뭐 일단 사이즈는 나중에 수정해도 되니까 자, 이렇게 Alt 눌러서 자, 이런 모양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이러면서 이렇게 대략적인 모양을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잡아놓고 이거 나중에 수정할 수 있잖아요. 얘를 수정하는데 나중에 오브젝트가 많아지면 이거를 한꺼번에 선택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룹으로 잡아놓고 그룹 속성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작업하게 되면 다른 오브젝트들의 이런 간섭을 안 받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드래그 하고요. 쉬프트 눌러서 이 배경을 뺀 다음에 컨트롤 G 오브젝트 그룹이라고 하는 걸로 그룹을 묶어서 나중에 얘를 수정할 때 되면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그룹 속성 안에 들어가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그룹 설정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놓고요. 그룹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거 위에 블렌드 올라가죠. 블렌드 올라가죠. 이 블렌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블렌드는요, 흰색에서 C100에 M80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 블렌드 같이 한번 볼게요. P 눌러서 펜 툴 선택하시고요. P 눌러서 펜 툴 선택하시고요. 자, 이 블렌드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오브젝트 블렌드에서 메이크를 먼저 하셔도 되고 옵션을 먼저 하셔도 돼요. 이거는 어떤 거를 먼저 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 블렌드를 걸어놓고 옵션 바꿔도 되고 옵션 걸어놓고 블렌드 해도 된다. 또 이 블렌드가 걸리는 오브젝트도 마찬가지예요. 이 블렌드 걸리는 오브젝트도 다 그려놓고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또는 블렌드를 걸고 나서 수정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 드래그, 그 다음에 자, 여기서 클릭 드래그, 자, 그 다음에 밖으로 뺄 때는 좀 여유 있게 이렇게 빼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자,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이랬을 때 여기에서 연결되는 이 블렌드가 이렇게 밖에까지 나와서 이 두 개가 블렌드가 됐을 때 용지에서 잘리는 부분이 없도록 이 시작점과 끝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를 Alt Ctrl B 블렌드를 걸어놓고 오브젝트 블렌드 옵션, 얘가 스텝으로 15개죠.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얘는 흰색이죠. 그 다음에 얘는 C100에 M80. 자,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둘 다 1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선 색깔에 대한 얘는 조정하지 않으셔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모양은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앵커를 이렇게 옮기고 자, 이렇게 이 모양을 잡았을 때
앵커의 위치를 옮기고, 자, 여기에 있는 요 모양을 잡았을 때 여기 겹쳐지는 모양이 이렇게 바뀌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앵커를 제가 여기서 이쪽으로 옮겼죠. 예, 옮겼을 때 요런 모양이 나타나는구나.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모양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모양은, 예, 이렇게 앵커의 위치로서 모양을 맞춰 주셔도 됩니다. 단순히 선 모양이 그대로 있다 라 그래서 얘가 잡히는 건 아니에요. 달라지죠.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블렌드 모양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블렌드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아랫부분에 요 동글동글한 요런 모양이 있죠. 블렌드는 그룹으로 안 잡으셔도 되죠. 왜냐면 이 블렌드라고 하는 거는 이거 자체로서 블렌드가 걸리는 순간에 이 두 개는 하나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 블렌드는 이 선 두 개를 그룹으로 잡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동글동글한 이건데요. 이건 그라디언트죠. 그라디언트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키보드에서 마침표를 입력하시면 되죠. 자, 얘는 보니까 흰색에서, 예, C40에 M20에 Y10이라고 하는 요 색깔로 이렇게 이동을 하죠. 예, 그래서 얘를 스와치에 이렇게 저장해 놓고 쓰셔도 됩니다. 어차피 한번 입력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라디언트가 나오면 이렇게 요 버튼 눌러서 이 그라디언트도 이렇게 등록해 놓고 쓰시는 게 나중에 수정하기 할 때 속도가 빠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요 동글동글한 구름 같은 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글동글한 구름 같은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겉에도 동글동글한 이 구름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저는 이 동그라미를 또 그리는 게 싫어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큰 구름은, 여기 큰 동글동글한 거는 여기에 있는 이 원을 한 번 더 쓰면 될 것 같고요. 작은 동그라미는 여기에 있는 이 동그라미를 한 번 더 쓰면 될 것 같아요. 라는 판단이 들면 아까 얘는 그룹을 잡아놨죠.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동그라미를, 자, 이렇게 그룹 속성 안에서 컨트롤 C 복사하고요. 바탕화면 클릭해서 그룹 속성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얘는 여기에 있는 이 그룹하고 아무런 관련 없는 원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색깔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고 나서 이거 자체를 이렇게 돌리셔도 되고요. 여기 그라디언트 이거를 조절하셔도 되는데, 이거를 조절하는 것보다 그냥 오브젝트를 이렇게 쉬프트 눌러서 그냥 돌려버리는 게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자, 여기서 자, 얘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이 소방관하고 뭐 이런 거 그리면서, 예, 이 위치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수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디테일하게 얘를 이렇게 이 구름 모양을 똑같이 그려야 돼 라고 하면서 여기서 시간을 보내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예, 이렇게 모양만 대략적으로 잡아 놓고요. 예, 모양만 대략적으로 잡아 놓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그 다음에 요렇게 빼면 밑에 있는 것만 남게 되죠. 자, 요렇게 얘를 먼저 만들어 놓고요. 예. 그 다음에 패스파인더에서 컨트롤 시프트 F9죠. 자, 요렇게 디바이드, 예, 디바이드, 예, 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라디언트, 자, 요렇게 돌려서 얘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예. 얘는 뷰 이렇게 예, 보시면 예. 이게 만약에 꺼져 있으면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 요 옵션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반대쪽에 얘가 하나 더 있죠. 예. 얘도 마찬가지. L 눌러서 이렇게 예. 위치를 예, 대략적으로 잡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 같네요. 예. 근데 나머지는 예. 이렇게 소방차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 부분이고 예. 그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 부분만 선택해서 유나이트 예,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겠죠. 예. 아니면 이거 이 상태로 해서 나중에 모양을 잡으려면 얘는 그냥 이렇게 그룹으로 처리하셔도 돼요. 이렇게 유나이트를 안 걸고 그룹으로 처리했을 때 나중에 이 소방관을 그린 이후에 모양을 수정하기가 더 좋죠. 예, 그래서 보통은 얘는 유나이트 해서 이렇게 합쳐놓기보다는 그냥 그룹으로 남겨 놓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예. 자, 이렇게 그룹으로 남겨 놓으면 이 적용이 다르게 되잖아요. 이때 그라디언트 도구로 한 번에 이렇게 드래그하면 그룹이 잡힌 상태에서 한꺼번에 색상을 줄 수 있고요. 대신 그룹 속성은 해치지 않는 거죠. 수정은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정할 때 좀 어렵겠죠. 그런데 얘는 수정도 쉬우면서 색깔도 동일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거 만들 때는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라고 하는 거를 할 필요는 없다. 예, 요 점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브러쉬죠. 예, 브러쉬죠. 자, F5 누르겠습니다. F5 누르겠습니다. F5 눌러서 예, 이렇게 브러쉬 패널 열 수가 있고요. 예, 열 수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이 브러쉬는 몇 가지 브러쉬가 있는데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게 차콜이라고 하는 브러쉬하고요. 그 다음에 데코레이티브 브러쉬가 있습니다. 이 차콜 브러쉬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숯이에요, 숯.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목탄이라고 얘기하죠. 예, 목탄 같은 이런 재질로 이렇게 그렸을 때 나오는 재질, 예, 그런 거고요. 대부분 아티스틱이라고 하는 예, 요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브러쉬 라이브러리 버튼이죠. 아티스틱이라고 하는 데서 차콜 펜슬이라고 하는 데 있고요. 여기 없는 거는 간혹 가다가 아티스틱 잉크라고 하는 데서도 출제가 되긴 해요. 빈도수는 낮지만
어쨌든 여기서도 출제가 되고요. 대부분 차콜 펜슬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가장 높은 출제 빈도를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데코레이티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데코레이티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 두 가지예요. 예. 뭐 꽃이나 뭐 당초몬 같은 풀잎 같은 거 아니면은 뭐 파도 같은 이런 무늬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얘는 스캐터 브러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게 기준선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얘가 이렇게 기준선이 지나갔을 때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흩어진다라고 하는 뜻에서 얘를 스캐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제일 빨리 눈치챌 수 있는 거는 이 스캐터 브러쉬예요. 스캐터 브러쉬. 그래서 이 스캐터 브러쉬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얘는 이 브러쉬 위치를 찾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딱 봐도 스캐터잖아. 그죠? 자, 요렇게 해서 스캐터 브러쉬를 찾으시고요. 펜툴로 얘는 색깔이 별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브러쉬가 적용될 거기 때문에. 자, 요렇게 해서 적당한 위치로 이 스캐터 브러쉬의 위치만 요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올라갔다가 예. 자,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없어지죠. 자, 일단 이렇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브러쉬 패널에서 얘는 스캐터 브러쉬구나 금방 알 수 있죠. 스캐터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자, 여기서 메뉴 버튼 눌러서 당연히 리스트 뷰로 봐줘야겠죠. 그래야 문제에 나와 있는 요 브러쉬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요. 쭉 내려오면 여기 버블이라고 문제지에 명시되어 있는 이름을 찾을 수가 있죠. 얘를 한번 클릭하고 얘는 닫아주시면 돼요. 클릭했을 때 얘가 브러쉬 패널에 등록이 되죠.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선의 두께에 따라서 이 모양의 크기가 변동이 되죠. 2포인트 이렇게 입력을 하면 요 브러쉬는 끝난 거예요. 나중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이 패스를 이동시키면서 모양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대략적으로 모양을 맞춰놨으면 그 다음에는 얘를 더 이상 손대고 있을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이렇게 시간을 계속 까먹는 분들 특징을 보면요. 여기서 이 디테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손 안 대도 되는데 계속 그 부분을 손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모양이 나왔으면 여기서는 해놓고 손을 띄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심볼 들어가야죠. 여기까지 해놓고 일단 컨트롤 S 저장해 놓겠습니다. 그럼 지금 남은 게 심볼하고 이 소방관 그리는 것만 남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이 두 번째 설명 마치겠습니다.